지난 시간 우리는 도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상업 및 업무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이 도시 어느 지역에 입지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 정정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은 밤에 도심이 텅텅 비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이심 현상으로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서 중심 시가지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주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즉, 도심에 주거하는 사람이 빠져나가 텅텅 비는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화와 도시화, 개념완성 통합사의 82페이지, 생태환경의 변화부터 이 단어의 끝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기간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크게 발달하자 인간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편한 삶을 위해 자연환경을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갔죠. 하천은 인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천은 사람들의 식수로 활용되었고, 농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었죠. 하지만 이 하천은 때로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 악취를 풍기는 골칫덩어리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청계천은 과거 한양을 관통하는 조선 수도의 주요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서울 도심에 수많은 의류 공장들이 밀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청계천 주변에는 슬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과거 청계천의 모습인데, 외부로부터 유입된 수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의 습지, 즉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무조건 침수되는 지역에 사람들이 판자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경관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되지 않은 수많은 오물들이 이 청계천으로 흘러들게 되면서 청계천은 악취 나는 하천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죠. 도시화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청계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청계천 판자촌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천 위를 아예 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천 위를 덮어버리는 것을 하천 복개라고 하는데, 20여 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 청계천은 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 도심을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지표의 포장 면적 확대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죠. 왼쪽 표를 보시면 임야, 논밭, 대지, 도로의 면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임야와 논밭의 면적은 감소했지만 대지와 도로의 면적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야는 자연 상태의 땅을 말하고, 대지는 주거지나 상업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즉, 대지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천 복개, 녹지 면적의 감소, 대지 면적의 증가로 인해
생태계는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되었을까요? 먼저 도시 내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열섬 현상은 도시 내부가 주변부보다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발달한 도시 내부일수록 도로 포장률이 높은데 아스팔트는 자연 상태의 녹지보다 더 어둡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는 자동차 통행이나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서 인공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도시 주변부보다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동차 매연은 도시 내부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지도는 서울의 기온을 나타내는 것인데 도시 외곽보다는 도시 내부의 기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열섬 현상으로 벚꽃의 개화 시기는 도시 내에서도 꽤나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전에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여러 지역을 다녀본 결과 대전 도시 내부는 대전 내에서도 벚꽃이 가장 먼저 피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낭월 차고지가 위치한 산내동 지역은 도시 내부보다 약 2, 3일가량 벚꽃이 개화 시기가 늦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물원 뒤로 계속 가다 보면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서 벚꽃이 아주 예쁘게 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시골과 같은 경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에는 도심보다 거의 일주일 뒤에나 벚꽃이 피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먼저 복개된 하천을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하천은 도시 외곽과 통하는 바람길의 역할을 합니다. 도시 내부는 빌딩들로 가득 차 있어 바람 통로가 매우 적은데 하천이 복개되어 있다면 더더욱 도시의 열이 빠져나갈 곳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삭막한 도시 환경 오염, 그리고 도시의 바람길을 다시 만들고자 복개되었었던 청계천은 도로를 걷어내고 완벽한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천의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전에도 청계천과 같이 하천이 복개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문고등학교랑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중앙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로에서 대전역으로 가는 길에 지금 보시는 목척교가 있죠. 그런데 이 목척교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10년 정도만 되었을 뿐이죠. 현재 이 목척교가 있는 지역을 위성지도로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목척교 주변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있죠. 하지만 이 목척교 주변은 13년 전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시피 하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천 위를 무언가 덮고 그리고 그 위에 빌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목척교 주변은 과거 하천이 복개되었고 하천 위에 중앙데파트 그리고 홍명상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밑에 대전천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복개된 대전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복개천 위에 있는 건물들도 폭파시켜야 했죠. 지금부터 대전천 위에 있던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어떻게 폭파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중앙대파트 발파 카운트다운. 같이 외쳐주십시오. 10, 9, 8, 7, 6, 5, 3, 2, 1. 발파! 이, 일. 이처럼 중앙대파트는 폭파되었고 하천을 복원시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대전천은 현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시 내 녹지 감소와 불투수층의 증가는 도시 열섬 현상뿐만 아니라 도시 내 홍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물을 잘 흡수시키는 토양보다 물을 흡수시키지 못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투수층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죠. 따라서 도시화 전에는 상당량의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여 토양층에 저장되거나 지하수의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하천의 유량은 서서히 증가하며 비가 그친 후에도 식생과 토양으로부터 수분이 공급되어 습도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반면 도시화가 진행되어 건물과 도로로 덮인 도시지역에서는 빗물이 땅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지표로 유출되죠. 따라서 도시는 빠르게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가 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지표면이 금방 말라버려서 습도가 낮아지고 도시의 인공열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여 습도가 더 낮아지는 등의 요인으로 도시 사막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활 양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시성의 확산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었으나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고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커지게 되었죠. 즉,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분업화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문성이 증가하게 되고 직업이 분화하여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집값은 자연스레 상승하며 슬럼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혼잡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도시 정비를 통해서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고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교통체계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시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천 복원 사업이나 옥상 정원을 구성하여 도시 내 녹지 면적을 늘리고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톱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어느 정도 도시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내 노동 문제나 이기주의의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최근에는 이러한 삭막한 도시 환경, 바쁜 도시의 일상, 개인주의로부터 오는 소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슬로시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슬로시티 운동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고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 열섬 현상, 도시 홍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